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워낙 주식이 2020년도에 핫했고, 또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하면은 다 성공을 하고, 뭐, 10% 버는 건 우습고, 막 이런 상태인 장이에요. 사실 지금은 돈을 못 벌면 그게 이상한 장인데,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짱이다. 진짜 주식 정말 좋구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이거는 가볍게 그냥 제 경험이랑 이제 제 주변에도 주식을 하거나 이제 운용사를 다니거나 이제 뭐 브로커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종합해 봤을 때 주식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망가지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망가졌을 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은 사실 지금 돈을 버시는 분들이 가장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주식을 시작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짱이거든요. 제 본인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내가 진짜 뭐 킹이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실 건 알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차분해지셨을 때 이 영상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이제 생각이 드시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주식에서 망가지는 건 가장 큰 이유가 주식에서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 주식에서 망가집니다.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성공을 해보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을 하다가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하던가 이런데 주식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이제 뭔가 돈을 벌어보신 분일수록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더 맛을 알게 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뭐 더 번 거보다 훨씬 손실이 많이 나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게 스며들다가 결국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까 다시 말하면은 주식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 그게 더 계속 잘 갈 가능성도 있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예전에 정말 큰 돈으로 주식을 해봤었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주식 돈을 많이 벌면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뭐 언제 들어왔든 간에 초심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좀 우량주 이런 걸 하면서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시게 돼요. 이제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이제 주식을 좀 아는 그런 단계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량주고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으로 내가 급등하는 걸 타서 혹은 뭔가 테마가 있는 걸 타가지고 돈을 와장창창 오늘 돈을 넣으면 내일 돈이 이제 복사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막 1억을 넣고 싶고 1억을 넣으면 10%면은 뭐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1,000만 원이라 10%면은 100만 원을 버니까 너무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의 원칙도 없고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더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식이 짱이고 근로소득이라는 게 되게 우습게 느껴지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월급이 타박타박 들어오는데 너무 적거든.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하루 만에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돼요. 주식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주식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우량주고 이제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공부라는 걸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원칙을 세우던가 아니면 이 시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리딩방 이런 데에 유료 회원이 되는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거든 나는. 근데 조금 도움만 있으면 더 잘할 거거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큰 돈을 저기 막 엄청 올라가 있는 거에 막 들어가요. 왜냐면 올라가 있는 것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들어가다가 한번 크게 부러져요. 근데 그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장도 상관없어.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부러졌지만 그때는 이제 내가 세운 원칙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손절에 대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손절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게 뭐냐면 한 3%, 4% 되면 자른다. 다른 걸 간다. 좋은 종목 많으니까. 내가 종목 분석했고 나는 종목을 많이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막 5천만 원, 1억을 막 넣는데 3% 빠지면 이제 자기가 손절을 하는 거지. 와, 손절 지켰어. 멋있어. 이러면서 공부했으니까 나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뭔가 돈이 이제 녹는 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잘하는 건데 딱 찍고 다시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그냥 있었으면 더 많이 벌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냥 내가 지키고 있어야겠다. 빠져도 그냥 나는 이거 어차피 난 가치 투자한 거고 내가 종목을 본 거고 저 위에 있는데 PER 막 500인데 가치 투자한 거고 이런 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요. 막 5천만 원 1억이. 근데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 진짜로 종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A라는 종목이 이제 막 마이너스 10%가 돼 있는데 B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돈을 또 모아가지고 B라는 종목을 사요. 그렇게 이제 B가 좋아 보이고 C가 좋아 보이고 D가 좋아 보여.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 그 계좌에 마이너스가 막 찍혀 있는데 A, B, C가 찍혀 있는데 D에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 돈을 번 거야. A, B, C는 마이너스인데. 이런 상태가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계좌에는 막 한 10개, 11개씩 종목이 쌓여 있는 거야. 막 3개, 4개, 5개, 6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어디선가. 왜냐면 나는 돈을 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찌가 엄청나게 커지면서도 부족해 보이거든. 본인의 모찌가 더 컸으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려있는 게 막 10개도 20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하나 투자하면 10개 물려있어도 한 개가 올려서 돈을 벌면 단타로 이제 벌면 자기는 번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심리가 되다가 나중에는 모든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은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조정이 오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10개의 종목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뭐 10개든 11개든 뭐 5개든 나는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운 원칙도 있고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킹 오브 더 주식이 됐는데 나는 진짜 그런데 내 종목들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 이거 이미 내가 산 종목들인데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 30%인데 그걸 우습게 자릅니다. 얘는 그러니까 종목들을 자르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보수적이고 잃지 않는 매매를 했는데 그 자르는 종목들을 보면은 다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야. 몰라 뭔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바이오든 뭐든 그냥 다 잡주야. 그런 것들밖에 없어 지금 종목에. 왜냐?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내 돈을 불려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해야 돈을 벌 것 같고 이미 그런 상태가 스며들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모든 걸 다 클리어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죠. 반복적으로.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자르냐면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매도를 왜 매도를 하냐면 정말 깨끗하게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거든. 깨끗하게 하면 나는 짱이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일괄 매도를 눌러요. 이것도 웃긴 게 그냥 매도를 탁탁탁 이제 계좌 그 종목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일괄 매도를 눌러가지고 다 시장가로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워지거든. 마이너스 2천만 원이든 마이너스 3천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비워져.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짱이니까 단타로 이만큼 벌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또 단타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벌지 처음에 이제 뭔가 플러스가 되고 아 역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둘씩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올 클리어. 이러면 이제 모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용이나 미술을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 모찌만 크면 돈을 벌 사람이거든. 내가 잘못한 건 없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신용을 쓰면서 주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찌가 커지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모찌가 큰 게 자기 모찌가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증권사가 왜 최대 호황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거래는 증권사의 굉장히 큰 비중이 아니에요. 지금 신용 잔고가 막 7조, 10조 이러잖아요. 이게 연 이율이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개인 중에. 신용을 빌리는 분들 중에. 10%가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자기가 벌어도 그게 깎여요.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는 약간 사채놀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권사가 최대 실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다 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짱이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은 어느덧 모찌가 없어. 1억으로 시작했는데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을 쓰게 되면은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투자를 할 수 있거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서 이제 근로소득을 무시했고, 뭐 나는 이제 짱이고 이런 건데 그냥 받쳐주지 않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 결국 계좌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심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주식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종목에서 이제 뭔가 선택을 했고, 뭐 10%, 20% 우승 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짱이고, 이러다 보면 더 급등하는 걸 찾게 되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사게 되고,
자르게 되고, 신용을 쓰게 되고, 자르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그냥 진짜로 뭔가, 왜 여러분들 바깥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쓰려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들어가는 게. 근데 우스워져요. 이제 주식에서 1,000만 원 한 번에 넣고 2,000만 원 한 번에 넣는 게 우스워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모든 걸 잃어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인지를 하는 건 뭐냐면, 주식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원금 생각나고 내가 번 돈이 생각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벌었던 거에서 자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이제 손실을 잃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업에서 약간 재무제표상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본금을 이제 깎이고 있는 약간 부채 기업인 거지.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 본전의 생각이 나서 플러스가 돼도 안 팔아요. 계속 들고 가서 더 2배, 3배 오를 수 있겠지. 근데 결국 올랐다가 뭐랬죠?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또 그건 또 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보통 대부분의 개미들은 돈을 번 거보다 더 많이 토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진짜로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내가 번 걸 다 토해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토해야 누가 벌거든요.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당연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 한창 2020년도에 들어오셔서 돈 버신 분들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넣으면 버는 거거든. 근데 이제 조만간 2021년도에는 계속 장이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근데 조정도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언제까지 미국 주식처럼 늘 우상향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하니까. 근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위협과 그걸 느끼는 시점에 이 영상을 보면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많이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그냥 내가 투자하면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으는, 적당히가 없어. 계속 긁어 모아. 그래서 모찌를 더 키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막 파워가 생겼으니까 우주 짱이다. 이러면 또 들어가. 처음에 좋지. 근데 또 물려. A라는 종목 더. 그리고 또 B제로 B라는 종목 또 들어가. 그렇게 현실에 돈을 모아서 이제 주식시중 들어오고 남은 이제 버는 거지, 누군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잃게 되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부업 수단으로 돈을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거랑 투자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뭔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벌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는 투자와 이제 부업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제가 좀 과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이고 어떻게 주식을 했고 이제 주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투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수익을 잘 불려나가면서 부업으로도 안정적으로 돈이 꽂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